남성이든 혹은 주변에 남성이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때문에 배뇨 문제가 생긴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이 이런 전립선 문제를 실제로 예방할 수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및 골반외과 전문의 한수진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위치한 호두 크기의 기관으로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전립선에서는 정상 조직 내에서 세포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과형성이 발생하며 많은 남성에게 비정상적 세포 증식, 때로는 전립선남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전립선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드로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청소년기부터 초기 성인기까지 전립선이 성장하려면 안드로겐이 필요합니다. 안드로겐은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을 말하며 전립선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엘퍼 환원 효소라는 효소에 의해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로 바뀝니다. DHT는 전립선 내 농도가 매우 높고 테스토스테론보다 결합력이 훨씬 강해 전립선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듯 남성이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감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립선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단순히 안드로겐 수치만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려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PH는 전립선 상피세포와 기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세포가 자라면 오래된 세포는 사멸하지만 전립선에서는 이 균형이 깨져 사멸보다 성장이 더 우세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표피 성장인자, EGF,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 케라티노사이트 성장인자, KGF, TGF-베이터와 같은 성장인자가 증가하면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인자들은 무엇 때문에 증가할까요?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BPH는 상염색체 우성 방식으로 유전될 수 있어 아버지가 BPH를 앓았다면 본인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전립선 비대증이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60세 이전에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전립선 비대가 나타나는 경우 유전적 영향이 큰 편입니다. 두 번째는 염증입니다. 염증은 흔히 언급되지만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세균 바이러스 감염,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호르몬 변화, 자가면역 문제, 소변이 역류해 전립선관을 자극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전립선 마이크로바이옴 변화 역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정상 균형이 깨지면 염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염증은 주로 면역세포인 T세포가 방출하는 사이토카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다시 특정 성장인자를 자극해 세포 증식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증식이 시작되면 전립선 조직 내에서 산소 공급이 부족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활성산소종이 증가하여 또 다른 염증 반응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염증과 성장의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전립선 평활근의 긴장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교감신경계가 영향을 미치며 혈당 변동, 고혈당 또는 저혈당, 스트레스, 비만 등이 교감신경계를 과활성화시켜 증상을 악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예방하거나 늦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대사증후군을 피하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고혈압과 같은 대사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로 여러 질환이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로 지방과 붉은 고기, 단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은 서구식 식단, 그리고 부족한 신체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이런 요인들을 가진 경우 BPH 발생 위험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분석했습니다. 먼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전립선 비대증 위험이 125% 증가합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전립선이 커졌다고 해서 항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약한 소변 줄기, 소변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현상, 소변 시작이 지연되는 것, 낮이나 밤에 빈뇨가 나타나는 것, 갑작스러운 요해 등이 대표적인 하부요로 증상, LUTS입니다. 연구에서는 당뇨병이 LUTS 위험을 95%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당뇨병은 전립선 건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다음은 별표 BMI, 체질량 지수, 별표입니다. BMI가 완전한 건강 지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BMI 25 미만인 사람과 비교했을 때 BMI 35 이상인 사람은 전립선 비대증 위험이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과체중 또는 비만이 BPH 위험과 명확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허리둘레 역시 영향이 있습니다. 허리둘레가 별표 42인치, 약 107cm, 별표이면 BPH 위험이 138%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별표 40인치, 약 102cm, 별표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위험이 약 8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만, 복부 비만, 당뇨병은 모두 BPH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입니다. 한문헌 분석에서는 35,000명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를 모아 신체 활동을 가벼운 운동, 중간 강도 운동, 격렬한 운동으로 나누어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가벼운 운동조차도 BPH 위험을 3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동량이 증가하면 위험 감소는 35에서 60% 수준으로 더 커졌습니다. 특히 걷기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시간 이상 걷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BPH 위험이 약 25% 감소했습니다. 일주일 2시간은 크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7일 동안 나누면 하루 2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즉, 위험 감소 효과를 보기 위해 필요한 활동량은 비교적 적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사추세츠 남성 노화 연구를 통해 하루 약 800에서 900칼로리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면 BPH 위험이 약 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NHS 데이터를 사용한 대규모 인구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 하루 약 6번 정도 몸을 움직이는 수준, 이 증상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 약물 피하기입니다. 일부 일반 의약품은 BPH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완전한 예방 조치는 아니지만 이미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항히스타민제는 방광의 수축력을 떨어뜨려 전립선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소변 배출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별표 충혈 완화제, 슈도에페드린, 별표입니다. 비뇨의 학과에서는 플로맥스, 탐스로신과 같은 알파 차단제를 사용하여 전립선과 방광경부를 이완시켜 소변 흐름을 돕습니다. 그런데 슈도에페드린은 반대로 평활근을 수축시켜 배뇨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 밖에 일부 항우울제도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항우울제는 방광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단입니다. 식단과 관련해 우리가 가진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는 별표 전립선암 예방시험, PCPT, 별표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 연구는 본래 BPH 예방을 위해 두타스테리드라는 약물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18,000명 이상의 대규모 환자 데이터를 수집했고 여기에 자세한 식습관 조사, 여러 식품군, 6가지 음료군, 조리 방식 등을 포함한 매우 체계적인 설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7년 동안 추적 관찰되었으며 시작 당시에는 BPH가 없었지만 그 기간 동안 새롭게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BPH 발생과 식단의 관련성을 장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지방 섭취량을 4분위수로 구분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섭취 칼로리 중 약 38%를 지방으로 섭취한 그룹이 가장 높은 4분위수였고 26% 미만인
그룹이 가장 낮은 4분위수였습니다. 지방 섭취가 많은 그룹은 BPH 발생 위험이 약 31%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방의 종류, 다중불포화지방, 단일불포화지방, 포화지방을 구분해 비교했지만 특정 지방 유형에 따라 위험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붉은 고기 섭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미만으로 붉은 고기를 먹는 남성과 매일 섭취하는 남성을 비교했을 때 매일 섭취하는 남성은 BPH 발생 위험이 30%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채소 섭취량이 적을 때도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하루 1회 미만으로 채소를 먹는 사람들은 하루 4회 섭취하는 사람들보다 BPH 위험이 38% 증가했습니다. 종합하면 고지방 식단, 잦은 붉은 고기 섭취, 낮은 채소 섭취는 모두 BPH 발생 위험을 높이는 식습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단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묻는 또 하나의 주제는 특정 음식을 먹으면 위험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별표 라이코펜, 라이코핀, 별표로 이어집니다. 라이코펜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강한 카로티노이드이며 토마토의 주요 성분입니다. 실제로 식단 내 라이코펜의 약 별표 85% 별표는 토마토에서 공급됩니다. 라이코펜을 보충제로도 섭취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음식을 통한 섭취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보충제 관련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동일한 PCPT 연구에서 식단을 통해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은 BPH 발생 위험이 18% 감소했습니다. 다만 BPH 관련 증상 개선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결과가 다소 엇갈렸습니다. 어떤 연구는 효과를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연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방 측면에서는 PCPT 자료가 현재 가장 강력한 근거로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라이코펜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첫째, 유전적 차이로 인해 개인마다 라이코펜 대사 능력과 생체 이용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누구에게 더 잘 작용하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둘째, 토마토를 조리하면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마이야르 반응이 발생해 아미노산이 당과 결합하고 이 과정에서 맛 변화뿐 아니라 항산화 특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리된 토마토에서는 과당이 히스티딘에 결합하는 반응이 나타나며 이는 라이코펜과 함께 항산화 작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리 과정이 라이코펜의 효과를 실제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많은 토마토 제품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확한 최적 섭취량은 없지만 여러 연구에서는 하루 6mg에서 18mg 사이의 섭취량을 기준으로 분석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토마토 페이스트 4컵에는 약 19mg의 리코펜이 들어있습니다. 수박 한 조각만 먹어도 약 13mg 정도를 섭취할 수 있고 방울토마토 한 컵에는 약 3mg의 리코펜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을 채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하루 6mg 이상이면 충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토마토를 즐겨 드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해 보셔도 좋습니다. 또는 다른 리코펜 함유식품을 드셔도 됩니다. 종류가 다양하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여러 식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마토는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편입니다. 다만 토마토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고 토마토 기반 식품이 방광을 자극해 과민성 방광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GERD 같은 위산 역류 증상이 생길 수 있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신장 문제나 몸살, 관절 통증을 일으키거나 피부 변색이 나타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피부가 약간 주황빛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특정 음식이 전립선 비대증을 확실히 예방한다는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근거는 규칙적인 운동과 채소 중심의 식단, 그리고 붉은 고기, 생선, 건강한 지방을 적당히 포함한 지중해식 식단이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들입니다. 이런 식습관은 전립선뿐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같은 여러 질환의 발생을 줄이는 데에도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우리의 식단과 운동이 건강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금요일마다 업데이트되는 팟캐스트의 조기 공개와 광고 없는 환경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통해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 데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